인간은 무엇이든 계산하고 산출하고 측정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학이 발명되었는지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우주의 크기를 파악하지 못했고 어디에 우주의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로 밤잠을 설치는 과학자들도 많답니다. 그리고 그건 과학자뿐만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자, 함께 불면증과 싸워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주에 경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란 무엇인가? 정말 무한할까? 우주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우리 행성, 은하수의 은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은하의 세계가 연상되시나요? 대체로 옳다고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물질이나 관측 가능한 물체뿐만 아니라 공간, 시간, 암흑에너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기묘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아마도 우주는 무한하고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태고의 옛날부터 존재해왔으며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머리로 그 스케일을 전부 상상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에게 지구의 폭을 측정하는 과제를 주었다고 해보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작은 뇌로 방대한 수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얘들아! 우주는 무한해! 라고 하는 것이 더 간단할 것 같네요. 이 점에서 우리는 개미를 조금 닮았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인간에게는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주에는 경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한편 현실 생활에서는 매사에 시작과 끝이 있죠. 우주에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생일, 즉 빅뱅이 발생한 순간이죠. 우주라는 할머니는 탄생 138억 년을 맞았습니다. 그 기간이 긴지 짧은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이처럼 우주에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천문학자 장 피에르 루미네는 우주의 유한성에 관한 이론을 제창했는데요. 그 증거로 그는 나사 탐사선 WMAP가 검출한 마이크로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주가 무한하다고 가정한다면 빅뱅의 순간부터 전파되어 온 어떤 전파의 파장이 존재할 것인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제한된 수의 파장만 발견했고 긴 파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파장으로 인해서 우주의 형상을 해명하거나 적어도 시도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떤 모양일까? 우리는 우주라는 집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천문 물리학자들은 그런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른바 관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불리는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열기구 위에서 지상을 향해 큰 조명을 비추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조명 원형의 범위만큼만 볼 수 있겠지만 그 바깥쪽에도 육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빅뱅이 발생한 순간의 빛이 우리까지 닿은 덕분에 관측 가능한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야의 경계를 입자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입자 지평선 바깥에 다른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죠. 과학자들이 아는 이 영역은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광대한 것입니다. 입자 지평선의 직경은 대략 930억 광년입니다. 만일 가장 빠른 우주선을 만든다고 해도 우주의 관측 가능한 범위를 건너기 전에 조종사는 늙어서 죽거나 너무 심심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파장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파장은 우리가 사는 우주의 형상을 조사하는 데 안성맞춤인 스파이입니다. 천문학자 장 피에르 루미네와 수학자 제프리 위크스는 우주는 구형을 하고 있다는 데에 견해를 일치했는데요.
이는 보통 구형이 아니라 정오각형을 꿰맨 공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만약 인간이 태양계와 같은 크기의 거대한 빛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천체를 다른 연대에서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설은 마치 정오각형 속을 전파하고 그 대면에 반사되는 파장의 움직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구형이라니 너무 시시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낌없이 별가루를 흩뿌린 거대한 우주 도넛 속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로맨틱하죠? 케임브리지대 제너 레빈 교수는 이 원리를 도넛 안에서는 이동할 수 있어도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결국 물체는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경우 우리를 둘러싼 공간은 끝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건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우주가 정말 그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3차원 우주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차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설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주 탄생의 유물인 배경복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배경복사가 우주를 날아다니며 마치 거울로 된 방에서 손전등 불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 평면설입니다. 이 설은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 설은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의 동료 헤르만 민코프스키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두 개의 광선을 평행하게 쏘아 올릴 경우 결코 만나지 않고 영원히 우주 공간을 날아갑니다. 민코프스키에서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에 이 설을 불태운 인물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타스입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만약 내가 우주의 끝을 찾아서 손을 뻗을 수 있다면 바로 그 가장 끝의 점이 다른 새로운 우주의 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주의 끝은 점점 멀어지고 끝없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무한히 펼쳐지는 평평한 식탁보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건 너무 재미없는데요. 우주의 끝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우주의 형태에 대해 또 하나 흥미로운 추론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설입니다. 음의 공류를 가지는 우주설에 의하면 우주는 안장의 형태, 즉 가장자리가 펼쳐져 있고 가운데가 좁혀진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광선을 평행으로 날리면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설들은 모두 훌륭한 과학자들에 의해 제창된 것인데요. 이들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정답자에게는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져 과학 세계에서 영원히 칭송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경계를 넘은 것을 모르고 있다면? 다원 우주론을 제창하는 과학자는 많지만 이 우주 옆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실제 증거를 제시한 것은 이론 물리학자 로라 호튼입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방대한 수의 3차원 세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비누 거품이 모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한 나사 WMAP에 의해 배경 복사 안에서 콜드 스팟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현상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현상은 우주의 천체에 있어 일반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속에서 극단적으로 온도가 낮고 매우 거대한 빈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기서 다른 물리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스팟은 다른 우주와 충돌한 장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은하가 이 기묘한 스팟에 끌어당겨지고 있다는 것이 이 설의 근거인데요. 그 인력은 또한 다크플로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리법칙의 관점에서 그러한 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중력입니다. 무언가가 이 우주의 천체를 허공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크플로우를 타고 콜드스팟으로 향하도록 해보죠. 우주와 우주의 경계가 돌담이나 공항 체크인 영역과도 전혀 다르다면 어떨까요? 다른 우주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경계를 계속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 초고속 우주선을 건조하고 조종사의 수명을 수십억 년으로 늘리는 회춘 주사를 개발해서
우주 끝으로 급행하기 위해 우리가 아이디어와 재료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어디를 향해 날아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가 도넛 모양이나 구형을 하고 있다는 설이 옳다면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가기만 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은하는 소멸하고 우리들의 고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곳에서는 나방이 불꽃에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는 가장 오래된 빛을 향해 날아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주 스케일의 농담과 빛의 속임수를 잊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남겨진 빛을 본다는 것은 곧 과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는 약 130억 년 전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된 천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그 빛이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다시 도착한 장소가 어딘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의 끝에 닿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하기는 아직 일러요. 이런 분위기에서 영상을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우주는 무한하지는 않다고 우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퍼즐 조각을 계속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죠. 인류 문명이 너무 어려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계가 우주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날까지 살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헤어질 시간이네요. 다시 한번 이번 가상 우주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